보통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? 하지만 그런 분들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. 특히 꼭 드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. 오늘 여러분이 꼭 마그네슘을 먹어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틀약사입니다. 마그네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. 뼈, 근육, 혈액, 온몸에 존재해서요.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쓰이고 유전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데도 필요하게 됩니다. 이 마그네슘은 원래 채소류, 견과류 등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현대 음식 습관을 잘 생각해 보면 마그네슘은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말이죠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더욱더 진지하게 이 마그네슘 섭취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이 평소 저산증이라든지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마그네슘을 꼭 드셔야 합니다.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고 또 이로 인해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데요.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, 특히 위산 분비가 잘 안 된다, 또 소장에 염증이 있다, 이런 분들 마그네슘 이온화가 잘 되지도 않고요. 흡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위장 질환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먹게 된다.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뿐 아니라 칼슘이라든지 각종 미네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서요. 그런 분들 필수적으로 마그네슘뿐 아니라 이 미네랄도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, 평소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 꼭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잦은 음주는 마그네슘을 결핍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. 우리가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세포에 저장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게 되고요. 신장에서 이 소변으로 많이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평소 음주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마그네슘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들 잘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로, 혈압이나 혈관, 심장 등 이 심혈관계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. 특히 가족력의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 있다,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평소에 좀 잘 섭취해 주십시오. 칼슘은 세포 외쪽에 많고요. 원래 주로 수축작용을 담당하는데 마그네슘은 세포 안쪽에 많아서 주로 이완작용을 하게 됩니다.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에 칼슘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수축하게 되니까요. 혈압도 좀 높아질 수 있고 혈관 수축도 잘 돼서 혈행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. 같은 이유로 눈떨림이나 근육경련 같은 이 비정상적인 수축작용에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괜찮아지는 이유기도 합니다. 또한 마그네슘은 세포가 심하게 수축되는 걸 막아줘서 심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 발생 빈도도 줄여줍니다. 신부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시켰더니 증상이 좀 호전되었고 생존율이 올라갔다, 이런 긍정적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 번째로, 평소 불안감을 잘 느끼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마그네슘 섭취해 보십시오. 마그네슘은 칼슘, 칼륨, 나트륨과 함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하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전기적 신호도 주고받습니다. 그런데 이 항상성이 깨진다,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쉽게 긴장하게 됩니다. 또한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에도 꼭 필요합니다. 같은 자극에도 남들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, 밤에 잠을 못 잔다, 늘 긴장하는 것 같다, 이렇다면 마그네슘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섭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,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마그네슘 꼭 필요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 이 당뇨의 진행이 더 빠르게 되고요. 당뇨의 합병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. 인슐린이 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세포 내 다양한 기전들이 펼쳐지는데 그 첫 시작점에 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.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오는 이 수용체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간에서 포도당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도 필요합니다. 또한 지방세포에서요, 염증성 소인을 조금 줄여주는데 이때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, 당뇨병에 더 취약하고 당뇨가 있으면 마그네슘의 배설이 높아지니까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,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마그네슘 필수 영양소입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, 뼈가 약한 분들 마그네슘 섭취 필수입니다. 우리가 보통 뼈 건강하면 이 칼슘만 생각하는데 사실 몸에서 마그네슘은요,
60% 이상 뼈에 존재합니다. 그래서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. 또한 이 뼈 건강하면 비타민 D 빠질 수 없죠.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운반 단백질에 마그네슘이 결합해서 이동을 도와줍니다. 그리고 이 필요한 곳에 비타민 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활성형으로 좀 바꿔줘야 하는데 이때 변환해주는 효소, 여기에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걸 예방해 주니까 일석이조겠죠. 평소 골다공증이 있다, 뼈가 약하다 이런 분들 마그네슘 꼭 섭취해 주십시오. 오늘은 어떤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. 마그네슘은 보충제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채소, 견과류, 두부, 바나나 등 다양한 음식에 풍부합니다. 마그네슘이 풍부한 자연식을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이 마그네슘 부족할 일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. 제가 마그네슘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은 시리즈로 해드렸으니까요. 이 영상들 참고해 보십시오.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 원하시는 분들 리틀 약사의 네이버 블로그도 이용해 보십시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